운산면 태봉리 문숫골, 성문봉에서 흘러내린 상왕산의 끝자락에 위치한 절 문수사. 이곳은 누구에게나 편안한 쉼터처럼 안락함을 제공하고 있다. 봄철 겹벚꽃이 유명하지만 사계절 내내 사람들에게 친근함을 주는 문수사로 오늘 길을 나선다. 오늘은 문수사에 가보려고 합니다. 역시 사찰로 가는 첫 번째는 일주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맞죠, 해설사님? 네, 맞습니다. 일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기둥이 한 줄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문이다 그러고요. 이렇게 그 다포식으로 웅장하게 맞배지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일주문입니다. 그 상왕산 문수사 이렇게 그 편액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웅장하게 있으니까 들어가는 입구다라는 느낌이 딱 드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우선 해설사님 소개부터 해주시죠. 예, 아직 소개를 못 드렸네요. 서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정명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문수사에서는 어떤 좋은 유산들을 많이 볼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예, 빨리 가볼까요? 예. 네, 좋습니다. 빨리 가요. 이 일주문을 들어갈 때 네. 스님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합장을 하고 인사를 하고 들어갑니다. 저희도 그럼 인사 나누고 인사를 하고 들어가고요. 네. 또 나올 때는 이렇게 나와서 돌아서서 이렇게 합장을 하고 인사를 하고 갑니다. 그럼 네. 왜 그러냐면은 이 사찰이 일주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현세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현세, 네. 저 안은 이제 부처님 세계, 극락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엄격하게 그 유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도 극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뭔가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이에요. 여기 있는 나무들이 전부 왕벚꽃 나무입니다. 네, 문수사 왕벚꽃도 유명하잖아요. 유명합니다. 대개 그 산사다 하면은 계단을 오르고 언덕을 오르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공원 산책길 걷듯 네. 이렇게 천천히 또 쉬면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 이 문수사 왕벚꽃 길입니다. 네, 가는 길이 힘들지 않아서 더 즐겁게 또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중간중간 이렇게 볼거리들도 많네요. 네, 그렇죠. 여기가 바로 연지입니다. 연지. 연꽃이 심어 있는 연못. 그럼 가까이 조금 가볼까요? 예. 여기가 연지예요. 네. 그 연꽃은 그 불교를 상징하는 그런 꽃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연꽃은 불교에서 참 많이 심고 가꾸는 그러한 꽃이 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연꽃을 상당히 중요시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상징처럼 이렇게 장식도 하고 그러는데 부처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를 이제 그 연꽃으로 장식을 해요. 근데 그거를 연화대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그 불교에서는 연꽃을 중요시하는데 연꽃에는 또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연꽃은 네. 꽃이 피면 꼭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아, 진짜요? 예, 하나도 꽃이 열매가 안 맺는 꽃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꽃이 피면 열매가 생긴다. 네. 그래서 그 인과 네. 보응의 원칙이 이제 그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연꽃은 더러운 곳이나 맞아요. 좀 맑은 곳이나 아무데 심어도 똑같은 꽃이 피어요. 예쁘게 아름다운.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맑은 아름다운 꽃을 핀다 그래서 처염상정. 예. 그리고 또 연꽃은 생명력이 대단히 길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네. 그래서 이 연꽃씨는 이 볼 속에 이렇게 떨어져서 오래 묵어도 천년이 돼도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꽃이 다시 싹틀 여건만 되면 다시 싹이 더 나온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절에 들어가는 초입부터 불교에 관련된 네. 것들이 딱 놓여 있으니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저기 코너만 돌아가면 이제 문수사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가보시죠. 예. 뭔가 되게 금방 도착한 것 같아요.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시작부터 되게 좋네요. 예. 부처님의 말씀 같죠? 네. 예, 좋은 말씀입니다. 뭔가 이렇게 탁 트이는 게 문수사가 잘 보이는 것 같은데 예. 이 문수사는 어떤 절이에요? 예, 문수사는 대한 불교 조계종 수덕사의 말사입니다. 그리고 이 뒤 산이 상왕산이어서 일락사, 개심사 또 이 문수사가 상왕산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 창건전대는 정확히 나온 건 없어요. 그래요? 예. 그런데 다만 여기서 나온 그 문화재 속에서 네.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1346년 고려 29대 충정왕 2년에 지어졌다기보다는 그 이전에 지어졌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그러한 유물들이 나왔습니다. 되게 오래된 절이었네요. 이쪽이 그 16나한전입니다. 나한전 그 뒤쪽에 산신각 그리고 또 여기가 그 극락보전이에요. 그리고 이 왼쪽은 종무소. 네. 그리고 앞에 그 3층 석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그 여기서 그 복장유물 그 전시되어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오늘 어디부터 둘러보면 될까요? 극락보전, 그리고 또 이 나한전에서 우선 등록문화재부터 보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비등록문화재 이렇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기대가 되네요. 예. 뭔가 되게 저 평등도 평온하게 있네요. 곶감도 맛있을 것 같아. 고양이가 앞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2마리였네. 극락보전입니다. 이 극락보전의 건물은 이 조선시대 건물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여기서 보면은 그 다포식이에요. 다포식 건물에 또 양식은 또 주심포 양식으로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처마는 보면은 겹처마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심포, 다포식, 네. 겹처마 이런 그 조선시대 양식으로 돼 있는 건물이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건물 규모를 보면은 전면이 상칸이에요. 네. 그리고 측면 상칸. 네. 그리고 그 주춧돌을 보면은 자연석을 그대로 갖다 쓴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주춧돌을 이런 것을 우리가 덤봉주초다 그래요. 덤봉주초에 그 원통 기둥을 세우고 네. 그리고 이 기소순법 그리고 또 안쏠림법 기법에 의해서 이렇게 건물을 했기 때문에 조선시대 건물 중에서 참 아름답고 그리고 또 우리 그 전통 한옥이라든지 건물에 그 양식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외관으로도 또 충분한 문화유산이 될 수 있는데 네. 또 내부에도 다양한 유산들도 있다고요. 그렇죠. 내부에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여기
문수사의 그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가 그 닷집이 아름답다 그래요. 아, 네. 닷집은 네. 부처님이 계신 위에 그 천정을 다시 만드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거는 뭐냐면 부처님을 그전에는 가운데 모셨다 그래요, 법당에. 아. 그랬다가 이 부처님이 벽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시면서 연등천정 위에 있던 그 연등천정이 옆으로 비키게 되니까 네. 보기가 싫지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연등천정처럼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그 닷집이다. 예,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요. 뭔가 이렇게 시대가 흐르면서 조금씩 예, 변해왔던 거네요. 예, 예. 그리고 또 우리가 그 기소순법이라든지 안쏠림법 보면은 잘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맞아요. 안 가죠. 근데 이 기둥을 보면은 양쪽 가에 있는 기둥을 이거를 처마기둥이다 이렇게 구별해서 이야기를 해요. 네. 이 처마기둥하고 가운데 있는 두 기둥을 이거를 추녀기둥이다 그래요. 아, 추녀. 네, 그 추녀요. 추녀와 이제 처마가 있는데 이 처마기둥을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길이가 더 높아 보이죠. 맞아요. 이렇게 예, 높아 올라가는 보여요. 예. 느낌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있느냐 하면은 같은 그 높이로 오면은 이쪽 추녀 이쪽이 추녀 쪽이 쭉 처져 보인다는 게 밑으로. 아, 그래서 이렇게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런 착시 현상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그 기둥을 높게 세운 거예요. 그런 또 비밀이 예. 숨겨져 있었군요. 여기는 불당 아니니까 모자를 벗고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네네. 여기는 이렇게 세 분의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데, 근데 그 부처님은 여러 부처님이 계신데, 그렇죠. 부처님을 구별하는 법은 이 손모습을 가지고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교에서는 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운데 계신 부처님의 수인을 보면은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세요. 가운데 네. 석가모니 부처님. 그리고 그 왼쪽에 계신 부처님은 이 손에 약합을 들고 계시잖아요. 네네. 이 약합. 네. 그래서 그 약사불입니다. 약사불. 그리고 이 오른쪽에 계신 부처님, 그건 아미타불이에요. 예, 그 수인이 아미타 국품임 중에서 한 그 수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가운데 석가모니 부처님, 아미타불, 약사불 이렇게 세 분이 모셔져 있는데 네. 이 세 분에 모신 것도 이 고려 후기부터 조선 시대에는 삼세불이라 그랬다 그래요. 예, 이 약사불 또 이제 가운데 석가모니 부처님 또 아미타불 이분을 이제 이렇게 그 삼세불이다 이렇게 불렀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는 보면은 이 탱화가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뒤에도 있고 예, 좌우에 탱화가 네. 있는데 여기에 그 유명한 탱화가 있었어요. 어떤 거죠? 예, 영조 50년, 여기 1774년에 네네. 7명의 화승이 예, 그린 그 지장보살도라고는 저 탱화가 있었는데 네. 그게 그렇게 유명했다 그래요. 잘 그려지고 또 7명이나 참여해서 그린 그런 그림이고 또 영조 임금 때 그려졌기 때문에 아주 잘 그 만들어진 탱화인데 그 탱화가 지금은 여기에 있지 않고 저 수덕사 성보 예, 근역 성보관에 있습니다. 수덕사에 가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수덕사에서 가져간 이유는 뭐냐면은 수덕사에 있는 그 말사 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고, 예, 그리고 또 연대가 앞선다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가져간 그런 그 불화기 때문에 그 불화는 상당히 유명한 불화가 여기에 있었다. 예,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옆에 있는 것도 지장탱화예요. 네. 옆에. 네. 이건 지장탱화는 언제 그려졌냐면 1892년에 그려졌다 그래요. 네. 1892년. 그리고 이 삼세불 뒤에 있는 그 이제 그 삼세불 그 후불탱화다 그래요. 네네. 삼세 후불탱화. 세 분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후불탱화라고 하는데
이 후불탱화도 그린 분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아, 어떤 마곡사에 계셨던 스님인데 화승이었어요. 그림을 그리는 스님. 약효라고 하는 스님이 네. 이 후불탱화를 그렸다 그래요. 그래서 이 탱화도 상당히 유명한 탱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불탱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유명하고요. 그리고 이 닷집이 유명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맞아요. 닷집을 보면은 네. 아주 아름답잖아요. 네. 예. 닷집이 예. 어떤 거죠, 정확히? 닷집이 요 기둥이 있잖아요. 네. 이 기둥 위로 저 위에 있는 부분들이 닷집입니다. 아, 네, 닷집. 참 아름답게 지어져 있는 닷집이고요. 네. 그 앞에는 또 오리가 한 마리, 맞아요. 오리가 있어요. 네, 근데 이 공중에 오리는- 매달려 있네요. 오리는 왜 여기다 이렇게 매달아느냐 하면은 네. 오리는 물에서 살잖아요. 그렇죠. 물과 불은 상극이잖아요. 맞아요. 불 났을 때 물로 끄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화마, 그러니까 아. 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리를 여기다 달아놨다 그래요. 우리 오리. 그래서 되게 볼거리가 많네요. 그리고 여기가 그 조선 그 시대에 불이 났었다 그래요. 네. 이 도적들이 와가지고서 불을 냈는데 네. 그때도 이 대흥 보전은 유지가 됐다 그럽니다. 저 우리 덕분인가요? 오리 덕분인 것 같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오리가 여기 이렇게 매달려 있다. 그리고 아까 또 이렇게 말씀드린 연화대자잖아요. 연화대자에 모셔져 있다. 세 분의 부처님이. 그런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뭔가 탱화도 이렇게 벽면마다 다 붙어 있는 걸 보니까 예. 이 사실 문수사가 그 규모로 봤을 때 엄청 큰 절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볼거리도 다양하고 또 탱화들도 많고 예. 하니까 그 위상을 조금 좀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그 이 문수사의 위상을 나타내는 네. 그러한 그 불상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어디 있죠? 여기 좀 들어가 볼까요? 네. 이쪽에. 여기 그 유명한 문수사의 아미타 열애불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아미타 열애불은 이 문수사가 창건된 연대를 알 수 있게 해준 그런 불상입니다. 네. 그 불상에 그 발원문에서 나왔고 그래서 이게 언제 창건이 됐다는 것을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아미타불은 이게 1346년에 만들어졌는데 장국사의 약사불 금동 금동 그 열의 좌상이 있는데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졌어요. 그래요? 예, 그 모양이 바로 비교해 보세요. 똑같죠. 예. 네, 뭔가 틀린 그림 찾기 하는 느낌인데요? 다만 한 가지 네. 여기는 약사불이기 때문에 약합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거 하나만 다르고 똑같아요. 그리고 네. 같은 해에 만들어졌고 또 양식이 같고 이런 걸 보면은 그 불상을 만드는 사람이 이 불상도 참여해서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장곡사 그 금동 약사열의 그 좌상에서 거기서도 역시 또 그 복장유물이 나왔는데 네. 그 유물이 굉장히 유명한 유물이 또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요? 여기서도 복장유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명한 복장유물이 나왔고 네. 또 장곡사에서도 나왔고 네. 그래서 장곡사에 있는 약사불은 그 복장유물과 함께 그전에는 보물로 지정되어 있던 것을 국보로 승격이 됐어요. 그게. 잘 됐네요. 그런데 우리 이 문수사의 그 아미타 불상도 지금 현재 있다고 하면은 정말 참 국보가 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93년도에 유실됐습니다. 네. 예, 그때 이 도난으로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가져갔는지 정말 직접 그래서, 못 봐서 좀 아쉽네요. 그 이 불상이 있다 그런다면은 복장유물과 함께 이 불상도 국보로 지정되기에 충분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복장 유물은 뭐예요? 복장유물은 그 불상을 조성할 때 네. 그때 이제 그 참여한 사람들이라든지 또 그때 당시에 그 불교의 유명한 그 문화재라든지 네. 이런 것들 또 불경이라든지 또 그때 시대에 그 참고가 될 만한 이런 것들을 그
만들 때 복장에다 넣게 돼요. 아, 예, 그래서 그게 복장유물인데요. 네. 그럼 어디에 어떤 것들 나왔는지 혹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예, 앞으로 가서 말씀을 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예, 이 불상은 장곡사에 모셔져 있는 금동 약사열의 좌상입니다. 이 불상을 왜 여기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그 문수사의 아미타열의 금동 아미타열의 좌상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 불상은 같은 해에 만들어졌어요. 1346년에 같은 해에 만들어졌고 여기랑 그 장곡사랑은 먼 거리가 아닙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죠. 그리고 이 불상을 비교해보면 머리의 모습이라든지 또 옷을 입은 법위를 입은 통견을 입은 모습이라든지 이 허리에 띠를 띤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닮아 있어요. 그래서 같은 양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해에 만들어졌고 그래서 같은 불모에 의해서 만들어진 불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불상에서도 아주 귀한 그러한 복장유물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수사의 그 아미타불에서도 그 복장유물이 600여 점이라고 하는 많은 그 유물이 나왔고 이게 보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장곡사에 있는 약사불은 보물로 지정됐다가 그 복장유물이 발견되고 하는 바람에 이번에 6월달에 지난 6월달에 국보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이 문수사의 아미타열의 불상도 여기에 모셔져 있다고 한다면은 복장유물과 함께 똑같이 국보로 승격될 수 있는 충분한 그러한 자격이 있는 불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복장유물 안내판에서 설명해 드릴까요? 네. 예. 이게 복장유물로 나온 이게 그 유물들이에요. 복장에서 나온 유물.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그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가 그 발원문이에요. 발원문은 어떤 거냐면은 그 부처님을 조성할 때 네. 그때 이제 그 시주를 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 시주한 분들이 여기에 나오는 이름들이 얼마나 300명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 300명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 계층을 보면은 관원서부터 관리서부터 밑에 그 노비까지 쭉 망라해가지고 그 중에는 평민도 있고 스님도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주를 했어요. 그래서 네. 참여를 한 건데 그걸 보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문수사가 네. 작은 절이지만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시주를 해서 부처님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여기를 이제 그 신도들이 많았다.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복장유물 중에 또 중요한 건 뭐가 있느냐 하면 네. 그 불교 그 전적이 8종류가 나왔어요. 8이요? 예, 8가지가. 아, 네네. 예, 8가지가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다란이도 있고 불경도 있고 그래가지고 인쇄술 또 그때 당시에 인쇄 그 발달사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네. 다란이를 통해서 또 언어 네. 그때 당시에 언어가 이제 어떻게 변천됐는지 네. 이런 것들로 언어 발달사도 우리가 연구할 수가 있는 그런 문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이 백저단수포라고는 옷이 나왔어요. 네. 그런데 이 옷은 어떤 사람들이 입었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아. 그런데 이 옷이 나왔는데 이 옷을 통해서 그때의 어떤 복장을 어떻게 입었는지 그래서 그 의복, 발달사 이것도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그 중요한 자료들이 나왔는데 이게 전부 몇 점이냐면 600여 점이 나왔어요. 너무 많은데요? 600여 점 속에는 이 곡물도 들어있고 또 후령이라고 하는 이게 방울이에요. 방울 또 소 작은 또 구슬 또 이렇게 심주라고 하는 것 네. 이런 그 천 또 이런 그 아까 말씀드린 불경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는 또 이제 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그 팔렵통이라고 하는 이 통도 나왔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문화재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마에 여기에 있는 그 아미타불과 함께 네. 정말 중요한 그러한
그 유물이 된다. 그래서 이 유물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 수덕사의 네. 근역 성보관에 지금 소장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걸 확인하시려면 거기로 가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아, 여기서는 이렇게 사진으로만 봐야겠네요. 사진으로만 보고 그런 거는 이런 데가 함부로 갖다 놓을 수 없잖아요. 네, 온도도 그쵸. 맞춰줘야 하고 관리가 어려우니까 여기서는 보존이 어려우니까 성보관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도 이렇게 글부터 또 문수사 전반에다가 또 다양한 이런 예. 생활했던 그런 모습들까지 좀 살펴볼 수 예. 있는 많은 예. 유물들이 나왔다라는 그렇죠. 것은 예. 확인할 수 예. 있었네요. 그래서 정말 문수사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네. 여기를 정말 아끼는 그런 사찰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작지만 되게 강한 예. 사찰이라고 예. 이렇게 그것도 말씀을 드릴 맞아요.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지만 참 큰 그런 사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어서 이제 나한전으로 좀 가볼까요? 예, 그러죠. 나한전 가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예. 이 나한전에는 그 소조불이 모셔져 있어요. 네. 이 소조불이라는 거는 그 진흙을 가지고 만드는 불상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소조불이 여기 모셔졌는데 저 모습인 건가요? 이 안에 여기 건물은 최근에 지어졌어요. 아, 어쩐지 좀 더 신식 느낌이 나요. 94년도에 지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한전은 이 전면은 이렇게 3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3칸. 그리고 옆면은 1칸이에요. 아, 그리고 주심포 건물로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 건물은 최근에 지어졌어요. 아, 어쩐지 좀 삐까번쩍. 94년도에 지어졌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때 지어졌고요. 여기에는 16나한이 여기에 모셔져 있고 네. 삼세불이 여기에 또 모셔져 있습니다. 어,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나한전이 여기 지어지기 전에는 여기 그 16나한이 지금 그 법당 네, 네. 거기에 모셔져 있었어요. 그래서 아. 여기다가 이제 다시 나한전을 짓고 이 길로 옮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은 법당과 같이 있다가 분리된 거군요. 극락 보존에 있다가 이 길로 옮겨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그 16난 보러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 네. 먼저 가시죠. 예. 들어가실까요? 네. 예. 여기가 그 나한전입니다. 아, 예, 네. 나한전. 16나한과 석가모니 부처님, 제화갈라보살, 미륵보살 네.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 양쪽 하에 제석천, 범천. 이 제석천, 범천은 이게 인도의 그 토속 신앙인데 그 사람들 그 신앙을 그 신들을 불교에서 받아들여서 불교를 지켜주는 보호해주는 그런 신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기에도 양쪽 가에 이 제석천, 범천을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 옆에 이제 또 제화갈라보살, 미륵보살 이렇게 있는데 이 제화갈라보살, 미륵보살, 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삼세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 삼세불은 뭐냐면 세 세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여기 제화갈라보살은 그 과거 부처님이에요. 아, 네.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먼저 오셨다. 그래서 성불을 가지고 연등불이 됩니다. 연등불의 그 전생이 제화갈라보살이다 그래요. 네. 그리고 과거 부처님. 네. 그리고 또 옆에 그 오른쪽에 있는 그 부처님은 미륵보살인데 네. 미륵보살은 불교에서는 앞으로 오실 부처님이다 그래요. 미래군요. 예. 그래서 미래 부처님. 네. 그래서 과거, 현재, 현재, 미래. 미래. 그래서 이 세 분의 부처님을 삼세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불교의 세계관이다 그러더라고요. 불교의 세계관. 네. 예. 그래서 아까 저쪽 그 대웅보존에서 삼세불이라고 했잖아요. 아, 맞아요. 예. 그 삼세불은 이제 고려 때부터 이 삼세불을 혼재해서 썼다 그래요. 여기에 있는 과거, 현재, 미래불보다 이렇게도 썼고 거기에 있는 것처럼 그 세 분의 부처님도 역시 삼세불이다 이렇게 해서 혼재를 했다 그러는데 여기가 제일 먼저
삼세불입니다. 아. 그래서 이 삼세불이와 똑같은 도상으로 되어 있는 부처님이 어디가 또 있느냐 하면 네. 마예르 삼존사 서산 아, 네네. 북부 거기도 이렇게 삼세불이 거기에도 소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6나하는 네. 또 어떤 분들이냐 하면은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들이에요. 아, 16분 예, 계시는 16 거군요. 분들이. 네. 그런데 그 제자들한테 뭐라고 부탁을 한 게 있는데 그 열반하실 때 이제 그 나한들한테 그랬어요. 내 비륵보살이 출현할 때까지 예? 그 세상에 있는 그 중생들을 제도해 달라. 그런 그 명령을 줬다 그래요. 사명을.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도 보면은 이제 그 중생들을 제도하는 그런 그 제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처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부처님은 가운데 계신 부처님은 이제 그 다른 이제 뭐 철불이나 또 금동불이나 이런 부처님으로 되었겠지만 양쪽에 있는 다 모든 부처님들은 소조불이다 그래가지고 네. 그 찰흙, 아, 찰흙으로 만들어서 네. 이렇게 그 도색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드는 부처님이에요. 오. 그래서 이 불상 양식이 조선시대 양식을 그대로 만들어서 네. 만든 양식이다 그래가지고 여기 그 20분 16나하고 양쪽에 제화갈라봇을 또 미륵보살, 네. 제석천, 범천 이렇게 해서 20그 부처님이 지방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이 네, 문수사엔 진짜 다양한 볼거리들이 네. 많은 것 같아요. 이 부처님이 이렇게 다 지방 문화재를 이렇게 등재가 되어 있다는 거 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네. 심중 소구선 만사여의원만 형통지대원 연원 서세간 이 산신각은 산신을 모신 곳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사는 그 공간 거기에 그 중심은 산이라고 봤어요 옛날에. 네. 그래서 그 산에는 산신이 있는데 그 산신이 거기서 사는 사람들을 보호해 준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산신들을 모시기 시작을 했어요. 민속신앙으로. 네. 그러다가 이제 불교가 이제 그 수용을 해요. 산신을. 수용을 하면서 산신각을 짓고 거기에다 이제 산신을 모시는데 네. 이게 이제 조선시대 와가지고는 사찰마다 다 산신각을 대부분이 지었어요. 아. 짓고 산신을 그 모시고 그러는데 이 산신을 모시는 곳은 꼭 산신각이다 그래요. 네. 각을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불교와 그 큰 연관이 없이 아. 이렇게 모시기 때문에 네. 전이나 당은 부처님을 모시는 곳인데 그것보단 격이 낮은 이 각으로 산신각이다.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산신을 모시는 곳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이제 이 지역 사람들이 이제 그 기도를 드리고으로써 재물을 얻을 수가 있고 네. 자손이 번창할 수 있다. 그런 믿음들을 가지고 있다 아, 그래요. 또 간절히 기도드리고 가는 곳이겠네요. 예, 예. 근데 저는 사실 들어오면서 이 반짝반짝하는 이 석탑이 바로 눈에 보였거든요. 아, 예, 예. 이 탑은 네. 사찰에서는 아주 중요한 시설이잖아요. 네.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여기가 사리니까, 사리탑이니까. 이건 그럼 하나, 둘, 셋, 3층 석탑인 거죠? 3층 석탑 맞습니다. 대부분 그 탑은 그 법당 앞에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기도 법당 앞에 있었어요, 이 탑이. 네. 그런데 이제 그 탑을 일로 최근에 옮겼습니다, 이쪽으로. 아, 그리고 이 탑이 그 조성된 시기나 이런 거는 알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층급 받침은 똑같이 네. 세 층으로 되어 있지만 밑에나 이렇게 보면은 그 기단은 2층 기단인데 보면은 탑신이 보면은 각자 다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마 많이 멸실돼 가지고 아, 다른 곳에서 갔다가 이렇게 탑을 중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문화재적 가치는 없는 걸로 그렇게 음, 알고 있습니다. 외관은 멋있는데 조금 아쉽네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불교 행사가 있거나 이제 그 불자들은 네. 이 절에 오면은
법당에서 이제 예불을 드리고 그리고는 이렇게 탑돌이를 해요. 네. 탑을 한 바퀴 돌고 네. 소원을 빌고 가는 맞아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걸 탑돌이다 그래요. 아, 탑돌이에도 이렇게 소원을 이렇게 적어 놓고 네. 거기다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소원, 그런 탑돌입니다. 그래서 탑은 상당히 중요한 시설이에요. 네. 사찰에서는. 저도 하나 남기고 가야겠어요. 하나 쓰세요. 예뻐가지고. 예. 소원 쓰시고. 네. 뭔가 이렇게 따뜻한 차 한 잔 또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예. 여기는 항상 오시는 분들한테 차를 이렇게 대접하고 있습니다. 너무 맛있는데요? 예, 따뜻한 차를 한 잔 먹으면. 예. 이런 것들이 다 문수사의 그 매력이겠죠. 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가을이라 이제 겨울로 깊어져 가고 있는데 네. 잎들이 다 떨어져 삭막한 그런 느낌을 주지만은 여기 봄철 되면은 아주 꽃이 왕벚꽃이 활짝 피고 그때는 아주 정말 정원을 걷는 것 같아요. 산사다 그러면 대부분 언덕이 있고 계단이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그 공원길 걷는 것처럼 이렇게 천천히 꽃을 보시면서 감상하시면서 올라오셔서 이렇게 문수사를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뭔가 봄철에 오면 이곳의 매력을 더 잘 느끼고 갈 수 그러면요. 있겠네요. 예, 봄철이. 그리고 이 산에는 그 야생 벚꽃들이 또 가득 핍니다. 그리고 또 여기 그 서산 목장, 네. 이 족축장에서 풀들이 돋아나고 그리고 또 그 소들이 풀 뜯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네. 아주 이국적인 풍경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한번 방문을 해봐야겠어요. 예, 예. 그때도 오셔가지고 맛있는 차 한잔 하고 가세요. 네, 정말 좋습니다. 네, 봄철에는 감사합니다. 또 그만의 향기 있는 그러면요. 맛있는 차 예, 마실 수 있겠죠? 예, 예.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겐 즐거움을 제공하고 누군가에겐 편안함을 선사하는 곳. 많은 것이 이루어진 이곳에는 다양한 이들이 크고 작은 소원을 하나씩 남기고 간다. 둘러볼 곳 가득한 사찰에선 방문하는 이들을 향한 배려와 나눔이 함께하고 있다. 문수사를 방문한 사람들 모두가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